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재능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흔히 얘기를 듣는 게, 뭐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요즘에 이제 댓글에 보면은 노력충, 이래서 노력하면서 노력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멘토링이나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 과거에 교육봉사 이런 거 하면서 느꼈던 게 대부분이 뭐였냐면,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를 하려고 하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그 이유로 근거로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제 환경과 재능 또는 지능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부모빨, 재능빨이다 이런 얘기죠. 10대에서 20대 중에 상당수의 친구들이 자신의 처한 환경 또는 이제 재능에 따라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건 비율이 많이 높아져 있죠. 이게 객관적인 통계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체감상 그 비율도 계속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회 현상을 봐도 이게 이제 내 탓이 아니라 사회 제도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물론 실제로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제가 부모의 재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 삶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경제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다룬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재능이나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능은 정말 그냥 타고나는 건지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타고난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재능이나 지능까지 경제적 환경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거죠. 저는 늘 그 사람이 좋아지거나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릴 때 반발심이 들었던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어릴 때 IQ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IQ 같은 지능 지수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네가 뭔데 내 능력을 단정지어 판단하는 거지? 이 테스트 한 번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태어났을 때 지능이 한번 정해지면 불변인가? 그럼 왜 열심히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있었던 지역이 부유한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창 주변에서는 인생은 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독서를 하고 논문도 보고 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는데, 뇌 관련 연구나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노력과 환경 설정, 경험, 감정 통제 이런 걸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독서 모임에서 조율하여 리딩하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리더십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조율, 통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 신체 기능이나 몸에 대한 조율이 리더십과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성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해나 조절이 타인을 통솔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모든 것을 환경이나 재능의 문제로 귀결시켜가지고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환경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만약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면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시드머니를 빨리 모아서 환경을 바꿔야 되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경험의 변화나 나를 자극하는 존재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화가 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사람은 결국에 어느 정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봐야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의 지능이나 재능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 자신의 지능이나 재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판사님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재능이란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맞춰나가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지 내가 법학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부자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이런 그 노력이나 개발로 능력 자체나 어떤 지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였어요. 하나는 평생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글쓰기였어요. 이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이게 너무 뻔해서 실망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요, 이분들은 이거를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삶에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지고 능력이 성장하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걸 당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할 때도 깊이 있고 깊게 빠져듭니다. 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걸 좋아하면 깊게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경험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골프를 치신다고 하면은 골프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파고들어서 금방 느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금방 느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깨닫고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글쓰기의 경우도 뭐가 있냐면 글쓰기의 경우에도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글쓰기는 나에 대한 성찰에 되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써보면은 내가 모르는 걸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 써보면서 내 능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 편향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누군가 말을 하거나 뭐 책을 보면은 나도 저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상이나 책을 보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고 쓸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개념화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많은데 사업 편향적으로 보통은 나도 원래 저거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가 됐었죠. 근데 글쓰기를 해보면 이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구체화해서 생각해보고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해보면 내 수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지는 방법, 아까 이 4가지 방법 말씀드린 거가 우리 조상님들, 선조들이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그리고 현재 뇌 관련 연구나 뭐 행동심리, 발달심리 이런 책을 보는 것도 또 마찬가지인 게 다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기술이 좀 발전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융합을 하고 조금씩 변형을 하는 거지 인간은 노력이나 여러 가지 자기 개발, 능력 개발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방법도 어느 정도 나와 있더라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발전의 근본이 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모두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삶의 변화에서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제 지능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능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런 연구 있었죠. 뭐 25살이나 30살이 넘으면 뇌는 변화할 수 없다. 과거에는 막 25살이 넘으면 뇌가 굳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최근의 연구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뇌 신경회로 등이 뭐 재설정되고 시냅스가 재구성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폐증 등으로 있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도 집중적인 행동 치료나 여러 가지를 할수록 IQ가 계속해서 향상된다는 연구도 존재하고 의무교육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사람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때마다 IQ가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서구권에서는 이런 조사도 있었죠. 전반적인 인류의 어떤 지능, 이 지능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현대인들의 지능이 향상되었다. 이런 점이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지적 능력이라는 게 모두가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실제로는 두뇌든 어떤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지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재능만 생각하거나 계속 이쪽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은 발전이 계속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힘을 이제 믿지 않고서 스스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적어지니까 노력도 하지 않게 되고 내 능력 부족을 계속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미 천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결국에는 나에 대한 사랑과 연관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관점이에요. 이것도 다른 관점이 다 있지만 노력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을 하니까 나를 아껴주고 싶은 거고 제가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삶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노력이라는 거는 아까 이런 평생학습의 부분도 있고 감정 통제나 뭐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노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이나 내 삶이 진짜로 소중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고 이 시간을 뭘로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살 거면은 저는 더 행복하게 사는 거를 추구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왕 살 거면
그러면은 제대로 살고 더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행복의 비결에는 성장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결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절망보다는 희망이 낫고 포기나 좌절보다는 대응이나 대비가 낫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이거에 근저가 되는 기본 마인드가 나의 삶에 대해서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 개념에서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삶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모순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논리적으로만 이게 감정이 구성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무언가를 좀 성장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과 현재 또 삶에 대한 감사를 양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능이나 재능이 다라고 말하면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비판론적인 논조로 말을 하면은 굉장히 통찰이 깊은 것처럼 느껴지고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언론이나 많은 다른 이제 SNS나 유튜버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접합니다. 이제 항상 삶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보다는 부정하는 견해가 되게 똑똑해 보이고 촌철살인의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게 또 도파민 급상승시키는 느낌이 있죠. 예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지능이나 재능과 같은 논제이든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미래를 볼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풀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뭐 뇌 연구나 많은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